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또 피습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에 의한 테러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과 여파, 특히 정치권에 주는 여파는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이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철근 총장님, 평소에 배현진 의원하고도 좀 가까우신 편이시죠? 잘 알고 지냈죠. 네. 지도부에 같이 네. 있었고. 그래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영상을 좀 봤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 17번인가 뭐 이렇게 네. 했다는데 이게 더군다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랬다는 걸 보고 이게 혐오의 정치가 극에 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네. 우선 반성을 좀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정치가 너무 이게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실은 뭔가 그 국민들의 이해를 조절하고 그 정책에 반영을 해서 네. 나라가 나라가 좀 한 걸음 더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진영 대결로 그 혐오하고 완전히 극단적인 정치의 상황으로 간 것들이 네.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맞습니다. 이어서 배현진 의원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찌됐건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과 메시지로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테러죠. 정치 테러.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네. 재발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혐오의 정치, 극악한 대결 정치가 되어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반성도 함께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인들에 대한 네. 이런 테러 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 선거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예.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 만나셔야 되는데 불안해서 이거 돌아다닐 수가 있겠나라는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축소하는 이런 상황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자 우선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혐오와 대결, 극단의 정치가 우리 청소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이걸 중장기적인 해결 방향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마음 고쳐 먹어야 돼요. 지금 한국 정치의 대결, 혐오의 최첨단에 계시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야당 대표를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만나지도 않고 야당을 매도하잖아요. 네. 좌파 세력이다. 또는 뭐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매도합니다. 네. 그리고 노동 관련 일이 있을 때는 노동자들을 또 매도합니다. 네. 늘 국민들을 갈라치고 매도하고 이런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애매한 표현이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다는 건지 네. 대통령이란 사람이 바뀐다는 건지. 네네. 네. 바뀌어야지만이 이런 네.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이 저는 학교 차원에서부터 좀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주의 교육이 이 청소년 시절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산업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능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인성 문제, 그다음에 공동체 문제, 사회적 기여의 공적인 부분에 대한 네. 교육들 이런 것들 굉장히 도외시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우리 뭐 요즘 수능 점수에 배점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 논술 시험 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그런 부분에서 교육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지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정말 진짜 1000% 이상 동의하는데요. 학교 교육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1점, 2점 막 그냥 무슨 수행평가 이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학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은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대학 가야 되는데 입시 위주로 그냥 일로 매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이.
태어나자마자 3살 때부터 이제 영어학원 알아보는 나라가 됐으니 이게 정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으로 구분해가지고 갈등하고 최소한의 갈등 조정 능력이 국회에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 뭐 좀 이따 제가 여쭤보겠지만 강성희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어제 또 본회의장에서 고성 터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진짜 한심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배현진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에 대해서 안이한 대처를 한 결과 아니냐. 실제로 이 정치 테러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이 뭔지 이유를 공개하고 낱낱이 좀 정확하게 잘 조치를 했다면 2차 테러가 벌어졌겠냐. 이 정부 대처가 잘못된 결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네. 이 정치 테러에 관련돼서는 정말 일벌백계하고 네.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했던 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신원 공개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그걸 왜 공개 안 하는지 이유 자체가 공개가 안 그러니까요. 되고, 그 다음에 범행을 왜 하게 됐는지 이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전혀 그렇죠. 없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배현진 의원 사건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연결 짓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이런 그 사태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야당 대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네. 혹시 그게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활용되고 이런 것들을 극도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거하고 별개로 수사는 수사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네. 근데 나는 그 경찰의 그 태도가 상당히 그런 정무적인 판단까지 포함돼서 오히려 국민들이 알 권리를 무시한 게 아니냐. 네.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에 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근데 예. 배현진 이 의원 사태가요. 이게 제2의 이재명 배현진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특히 이제 선거가 80일도 안 남아 있거든요. 네. 안 남아 있는 아니, 상태고 오늘로 75일입니다. 예, 75일이면 선거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고 뛰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예. 그다음에 대중 접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후보들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정부 당국, 수사 당국이 철저하게 좀 수사하고 이후에 그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내놔야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미흡하다라는 거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계속 무슨 그 민주당에서만 주장하는 걸로 돼요. 오히려 이런 사안일수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배현진 사태에 대해서도 또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러면서 상호간에 이런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너희들의 이슈, 이거는 또 너희들의 이슈 이렇게 딱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박진영 부원장이 너무 진영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넓은 진영입니다. 넓은 진영, 아주 폭넓- 예, 박진영 넓은 폭넓고 진영, 깊은 예. 진영입니다. 예. 국회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범주가 달라요. 당인이고 네, 그러면서 국회 소속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월급 어디서 받아요? 당에서 받지는 않아요. 네. 국회에서 받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같은 편은 네, 당이 다르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재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배현진 어떻게 보면 또 같은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 행정부가 치안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리고 또 이 국회라는 권능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 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왜 안 하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저는 국회의원 배지는 떼야 돼요. 국회의원 배지는 떼고 그냥 당 최고위원회만 나가고 당인으로서만 활동해야 돼요. 네. 지금 같은 식으로 할 거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중적인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선 국가와 정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게 1번이죠. 그게 국회의원의 임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선호가 바뀌면 안 돼요. 일차적인 건 국민입니다. 네. 그리고 당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들과 정치하신 분들이 공천권자. 당을 먼저 보죠. 예. 예.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본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네. 현근택에 앉아 있었으면 그 분명히 그 얘기했을 건데 그 얘기를 안 하네. 그 얘기 안 하시네. 예. 정치인들 배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현근택 변호사가 꼭 했거든요. 그게 사실 잘못된 거죠. 예. 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보다 제가 훨씬 폭넓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돼야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 특권 정치가 일상화된 나라라는 뜻이에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폐해 중에 하나가 네. 빨리 원내대표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하거든요. 원내 중심 정치라는 것이 네.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게 원내대표 없애고 빨리 원내 총무로 격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념 정당주의자구만. 아니, 이념 정당이 아니라 이제 대중정당이라고 하죠. 대중정당이라는 게 대중정당. 대중정당으로 가는 게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가는 게 예.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원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원내대표 제도예요. 그 저기 또 모르시면서 자꾸 안 하지. 자, 저희가 그거는 원내 진출한 다음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